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입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불확실성이 가득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지 오리무중입니다. 대선 이후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두 후보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산업은 없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투자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네, 매니저님. 미국 대선이 벌써 다음 달입니다. 아직까지도 경합주에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굉장히 좁게 나면서 결과가 어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두 후보 중 누가 이길 건지에 베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오히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마음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대선 후보 간 지지율을 업데이트해보고 있는데 지금 중요하게 거론되는 경합주에서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모두 통계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선보다도 누가 이길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두 후보 중 누가 이길까에 베팅을 해서 모험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누가 당선이 되든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방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양당의 국방, 안보, 외교 정책의 결이 차이는 있지만 양극단의 다른 정책 분야와는 달리 미국 방위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포인트들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 많습니다. 일단 살펴보자면 공화당의 경우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칠 가능성이 높죠. 이에 따라 국방비 증액, 미국 방위 산업 재건 등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공화당 대비 온건한 외교 정책을 펼치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군 현대화 지지,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 제고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실 어떤 당의 수장이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 방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혹은 대선 이후 산업별 명확한 정책이 나오기 전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미국 대선 결과에서 누가 이기든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인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대선 이슈 말고도 정말 요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산업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안타깝게도 요즘 전쟁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쟁,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여러 국가들은 방위비 지출 예산을 늘리기 마련입니다. 그럼 방산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공격을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안보, 안전에 대한 불안이 늘어나면 국가들은 자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늘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방위 예산 추이를 보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은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중에 미국 국방 예산은 전 세계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며 미국 방산 기업들의 매출은 전 세계 탑100 방산 업체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미국의 역외 방산 판매 추이가 증가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전쟁 및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 방위 산업은 수혜가 예상됩니다. 미국과 차상위 10개국의 국방비를 비교해봐도 미국 혼자 다른 10개 국가의 국방비를 압도할 정도죠. 그럼 자연스레 미국 방위 산업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네, 매니저님. 혹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지는 않을까요? 글로벌 정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위 산업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앞으로의 글로벌 정세 관련 전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패권 국가였던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를 전후로 자국 안정 유지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미국의 본격적인 노선 변경으로 글로벌 질서를 이전과 같이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전인 2016년 이전에 브렉시트부터 탈세계화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 같이 상생을 도모하던 세계화 흐름이 나 혼자 혹은 나랑 친한 애들하고만 잘 살자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인 GPR을 보더라도 이전과 다르게 평균치를 상회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글로벌 국방비도 함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메이저님. 그러면 아무래도 방위산업의 대장인 미국 방위산업이 생각이 나는데요. 미국 방산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방산 기업 하면 사실 미국 기업들이 뛰어난 품질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주변에서 계속 지정학적인 분쟁 및 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의 미국 무기 의존도가 높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방위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의미인데요. 국가 주도의 방위 산업 대규모 지원이 있을 경우 강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방산 수주 계약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통과 빼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대표 기업들에게 관심이 가기 마련이죠. 미국 우주항공과 방산 섹터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탑4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미국 방위 산업은 소수의 강한 기업이 지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방위 산업을 갑자기 신생 기업이 하기엔 어렵죠. 그래서 대표 기업들을 꼽아보자면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스 등 10개 기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님.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을 담은 ETF가 있을까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기반으로 만든 ETF는 올해 미국 대선 전주인 10월 29일 상장하는 타이거 미국 방산 탑10 ETF가 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특히 방산에 집중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 중 상위 10개를 선별해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특징은 대표 방산 기업인 타포, 로키드 마틴, RTX, 제너럴 다이나믹스, 노스록 그룹만에 집중 투자합니다. 기존의 방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과 혼재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미래에셋 US 디펜스 탑10 지수는 진정한 방위산업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선별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에 더욱 높은 비중으로 투자합니다. 미국 방산 대표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보면 스텔스 전투기 혹은 탱크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큰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혜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이저님. 그럼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뭘까 생각해보면 미국 대선과 유럽 인근에서 벌어지는 전쟁 및 분쟁 소식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방안으로 타이거 미국 방산 탑10 ETF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정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해당 ETF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좋은 정보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